너는 마치 리더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그 녀석은 속이 뒤집혀서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어 하지. 우리 모두의 꿈은 영웅이 되는 건데 그 녀석은 이상한 괴물 얼굴을 상징으로 그려놓고 팀 이름도 스트레인지 그리프라지였어. 민우 동생도 이름이 너무 이상하다고 놀렸지. 이렇게 이름 지으면 오히려 반란군 취급받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이라도 크라이 표정이 슬퍼지고 더 이상 힘이 빠져버렸어. 그들이 자신을 봐줄 줄 알았는데 2초 만에 모두가 이름과 상징을 굉장하다고 칭찬했지. 어쩔 수 없이 민우는 남아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어. 이로써 사냥꾼들의 황금시대가 스트레인지 그리프와 함께 열리게 됐지.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와 티노가 전날 만난 새 친구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렉 형은 아직도 민우가 천변만화라는 8레벨 발자국 길드의 대장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있었어. 동생도 나서서 팀원들에게 대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줘야 한다며 크라이는 어쩔 줄 몰라 했지. 천변만화라는 별명은 민우가 스트레인지 그리프 리더가 된 후 얻은 두 번째 이름이야. 길드 관리자가 명성과 업적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냥꾼들에게 이 칭호를 수여해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지. 사냥꾼들에게 이 칭호는 자부심의 상징이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지. 러스는 민우가 8레벨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 쌀알처럼 약해 보이는데 수도 최고의 강자가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다고. 티노는 이 녀석이 눈이 멀어 대장의 무시무시한 힘을 못 본다고 안타까워했지. 그 녀석을 우물 안개구리 취급하며 자기보다 못한 녀석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변명으로 팀 합류를 거부했어. 자기는 말만 큰 녀석들 진짜 싫다면서 크라이는 살짝 아팠어. 그중 하나가 자기였으니까 크라이는 두 친구가 여기저기 떠들면서 우리 리더가 최고라고 소문내고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명성 덕에 지금까지 수도 최고 강자는 크라이로 굳혀졌던 걸 떠올렸어. 대략 임무 내용은 전날 이미 공유했지. 자기 여동생을 돕기 위해 세 사람에게 부탁하려고 해. 알루스는 민우를 약한 녀석으로 보고 거절했어. 자기보다 못한 애 말을 누가 듣냐고. 그렉 형도 말렸어. 길드에서 쫓겨나면 사냥꾼 인생 끝이라며. 민우는 그런 녀석들 신경 안 쓰고 두 사람에게만 부탁했어. 루다는 당연히 동의했지. 백색 늑대의 굴에 가보고 싶었으니까. 이게 좋은 기회였으니까. 한 녀석은 자기가 빠진다고 하자 크라이에게 다시 물었어. 결국 약속을 확정했지. 티노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했어. 원하면 다른 사람도 초대해도 된다고. 티노가 귀엽게 리더님도 함께 가요. 라고 했지만 민우는 거절했어. 커플이 떠나자 제이비가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이 지면 민우와 친구가 되겠다고 했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 그래도 한 방 먹여줘야 해서 새로 결성된 팀의 리더 티노를 내보냈지. 사실 걔가 말 안 해도 그녀는 어차피 할 거였어. 여왕님은 시끄럽고 건방진 애들을 정말 싫어하거든. 특히 크라이한테 태도 안 좋은 애들은. 모두 훈련장으로 가서 싸움을 시작했어. 그 여동생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몸이 엄청 유연해 맨한테 자랑도 하더라. 온갖 자세 다 할 수 있다고. 그 악질 녀석은 반지 사건 때문에 아직도 속이 쓰라려서 이번이 복수의 기회야. 게다가 그 녀석 이기면 맨 차례라면서 맨은 아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선언했지. 티노가 4급인데 거의 5급에 근접한 실력이라는 걸 그 바보 녀석에게 알려줬어. 그녀는 자기 실력이 길드장과 비교해선 세 발의 피라면서도 알포스를 쉽게 제압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지. 상처내지 않으려고 맨손으로 싸우기로 했어. 루다와 그렉은 도둑 따위가 맨손으로 검사랑 싸우는 건 한 손으로 맞서는 셈이라며 보통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쉽게도 도둑이긴 해도 티노는 최강팀에서 훈련받아 경험과 전투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 문제는 저 청년옥이라는 검에 있어. 만약 알포스가 그걸 제대로 쓰면 꽤 어려워질 거야. 하지만 이 젊은이는 무기를 쓰지 않고 여자애랑 싸우겠다며 거절했지. 자격도 없고 검을 쓰는 것도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매는 저 녀석이 그 정도로 멍청하다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 검사인데 칼 없으면 두 손 다 쓸모없는 거나 다름없지. 티노는 싸운 뒤에 길드장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 녀석은 안 가겠다고 버텼어. 그녀도 고집부리며 꼭 가겠다고 했지. 방법이 없어서 그 녀석이 결국 동의하고 싸움이 시작됐어. 눈 깜짝할 사이에 알포스는 갑자기 가까이 다가온 걸 느꼈지. 그리고 2초도 안 돼서 예전과 같은 정면 발차기를 그대로 맞았어. 동생 이렇게 활약하는 걸 보니 기분 좋았어. 이건 제대로 된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알포스는 바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지. 확실히 도둑의 기동력은 검사보다 훨씬 뛰어나. 티노가 상대의 목을 조르며 숨 못 쉬게 했어. 자신이 존경하는 이를 모욕한 걸 깨닫게 하려는 거지. 두 명의 K도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했어. 같은 4급인데 실력 차이가 너무 크잖아. 곧 싸움은 끝났고 그녀는 크라이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기뻐했어. 사실 크라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듀보스가 졌지. 예전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강한 청년이었다는 게 부끄러워졌어. 어릴 때부터 검을 들고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랐는데 팀을 만든 뒤 빠르게 성장해 자신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쓰러지다니. 티노는 상대가 아직 싸우고 싶어 하길래 검을 쥐어줬어.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안 쓰더라고. 그녀가 지겨워했지.
진짜 싸웠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말이야. 그 젊은이의 과거를 너무 꿈꾸지 말라고. 크라이는 잘 알았어. 팀원과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나간 거라고. 그렇지? 주부가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 그 친구는 자기도 그랬다면서. 다만 팀을 버리지 않았다고 허풍 떨었지.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자기 버리지 않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트레인지 GFF 멤버들의 환상적인 실력에 깜짝 놀랐어. 모두 괴물인데도 팀을 떠나다니.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강하다는 뜻이지. 다른 사람 눈에는 크라이가 무슨 예측 불가한 귀신 같은 존재야. 청년옥을 보니 손이 근질거리네. 맨이 살짝 걷어찼더니 불꽃이 온 사방에 퍼져 소유자가 크게 놀랐어. 자신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 한눈에 봐도 이건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좋은 보물이야. 지금에서야 루스가 이 사람이 괴물과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 세계의 핵심 물질에 대해 잠깐 얘기할게. 그걸 만화라고 해. 만화는 어디에나 있어. 보물이란 건 만화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지. 그 힘은 많은 나라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어. 티노팀이 곧 갈 백난굴도 바로 그런 보물이야. 은빛 늑대가 사는 곳인데 너무 많이 사냥당해 멸종됐지. 지금은 피투성이 늑대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어. 솔직히 무섭긴 한데 저 녀석이 거기로 사람을 보냈다니. 에바는 한숨만 쉬었어. 그 녀석은 그냥 3급 보물이라 생각한 거야. 문제 생기면 티노가 다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고. 루스에 관한 정보는 어제 다 이 여자애가 제공했어. 하지만 크라이가 그가 팀을 떠난 이유를 알아맞혔지. 에바가 그 젊은이의 보물에 대해 묻자 맨은 연옥검이라고 말했어. 그의 눈에는 그 검이 아주 말을 잘 듣는 물건이래. 조금만 이해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크라이는 보물 감정사니까 당연히 잘 다뤄. 검 쓸 줄도 모르면서도 불을 붙일 정도니까. 근데 얼마 전엔 반지 모양 보물도 잔뜩 사왔어. 에바는 할 말을 잃었지. 이런 물건들은 크라이에겐 신기한 보물이야. 그 여자애한테 청년옥 사서 놀아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길드장한테 돈 낭비하지 말라고 거절했어. 그의 창고엔 안 쓰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 하지만 민우에겐 이게 취미야. 각자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으니까. 스트레인지 GFT가 돈을 엄청 벌어도 아은은 민우에게 자존심을 지키라고 조언했어. 그냥 빈둥거리다가 망치기까지 하고 게다가 빚까지 졌다니까. 스트레인지 GFT의 사냥 수익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그래서 크라이가 친구들한테 꽤 많이 얻어먹고 있지. 잠시 후 그 청년은 아는 사람에게 카드 충전을 부탁했어. 이런 일도 체력 소모가 꽤 크거든. 다행히 그 친구가 한가했고 그들의 길드장이 모두에게 늘 잘해줘서 이런 도움은 당연한 거야. 듣고 나서 갑자기 쪽팔려졌어. 그 일을 한 사람이 아은이라니.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형도 길드장에게 최근 위험한 사건을 전했어. 몇 마리 팬텀들이 밖으로 나와 레벨 3 사냥꾼 3명이 포함된 상인단을 전멸시켰대. 그 몬스터는 적어도 레벨 N 이상인 거지. 그 괴물은 하얀 늑대굴 근처의 늑대 모양이었어. 듣자마자 크라이는 깜짝 놀랐지. 티노팀이 그걸 만나면 이번 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믿었지. 그때 형이 하얀 늑대굴 관련 임무의 난이도가 모두 바뀌었다고 계속 말했어. 전에 레벨 5팀이 거기에 갔다가 실종됐다잖아. 민우는 생각했지. 이번 일로 그 여동생은 끝장이구나. 임무 내용을 열어보니 실종자들과 이름이 겹쳤어. 결국 티노가 하는 임무는 레벨 4인 자신이 레벨 5 사냥꾼들을 구하는 거였던 거야. 정말 미쳤지. 길드장에게 티노팀이 하얀 늑대 굴에 간 걸 알리자 두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아마 실종자 수색 임무가 또 추가될 것 같아. 크라이는 외부에서 온 사냥꾼 3명도 있다고 했어.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 당연히 레벨 5 당항팀도 죽었어. 그를 허접한 팀으로 보냈으니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인지 그리프 멤버들이 최강팀이 된 비결인 줄 알았어. 근데 걔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올 걸 느끼고 재빨리 도망쳤어. 한편 젊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의 함정으로 뛰어들고 있어. 그들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 이미 4명 모두 유언장을 길드에 남겨둔 상태였지. 티노는 임무가 실제 난이도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고 모두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어. 모든 게 크라이의 계산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임시팀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믿었지. 그래서 나머지 3명도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걔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이야. 다른 애들은 겁나서 도망치겠지만 스트레인지 멤버들에게 훈련받은 티노는 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계를 넘고 싶어해. 그 녀석이 직접 구하러 가야 해. 빨리 움직이면 어쩌면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머지 일들은 이쪽 녀석한테 다 맡겨버려. 다른 팀은 이미 완전 무장한 강력한 팬텀과 맞닥뜨렸어. 티노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번 임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 크라이는 필요한 보구들을 다시 정비하고 있어야만 구출하러 갈 수 있어. 힘이 없으면 보구로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에바는 완전 무장한 친구를 보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녀답게 궁금해했지. 그래서 좀 걱정했어. 공격형 보구들은 이미 만화가 다 떨어져서 쓸 수 없대. 대신 그는 더 무서운 걸 준비했어.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보구를 가지고 있어. 순식간에 그게 티노 쪽으로 날아갔어. 제발 제때 도착하길 바라며.
갑자기 에바는 그 보구를 떠올렸어. 예전에 사용자에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던 것 같아. 결함 있는 제품이라서 다루기 굉장히 힘들대. 조심하지 않으면 벽에 머리부터 밝혀서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어. 크라이는 괜찮을까? 지금 상태로 보니 글쎄. 예전에 스트레인지 그리프트 영웅팀이 주디아 수도에서 활동한 지 일주일 됐을 때를 떠올려봐. 신참이긴 해도 엄청난 힘으로 나무 무기만으로도 4등급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 다른 사냥꾼들은 의심스러워했어. 애들이 어떻게 사이클로스를 이긴다는 거야? 남자애들 놀릴 때 여자애들이 팬텀 눈 하나를 무기로 꺼내들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 기겁했지. 크라이도 그 애한테는 손을 들었어. 이미 안 가져오라고 했는데. 현재로 돌아와서 갑옷 입은 늑대와 한참 싸운 후 얼떨결에 팀이 승리했어. 힘들긴 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게 다행이야. 루다는 가장 지쳤어. 이렇게 오래 싸우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늑대가 정말 강하지만 상대는 수적 우위가 있었지. 그렉은 제이보스에게 왜 검에 불을 붙여서 더 잘 베지 않냐고 물었어. 그는 지옥검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했지. 그리고 사실 미나가 검 에너지를 다 소모했대. 검 자체도 충전이 안 돼서 그냥 맨손으로 베야 했던 거야. 그 친구는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후퇴하려고 했어. 형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대로면 구출 대상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티노는 아직 보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거절했지. 그렉은 만약 티노가 저번처럼 강력한 적들을 만나면 이번 생은 끝이라고 걱정했어.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어. 그리고 단호하게 길드장을 믿었지. 원래 그들은 시체 처리 임무가 아니라 사람을 구출하는 임무였으니까. 그녀 눈에 크라이는 8급 천재 계산사였고 그의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지옥검 만화가 다 떨어진 것도 그가 일부러 시험하려고 그런 거고 다 계산된 일이었을 거야. 세 명은 결국 티노를 따라 백색 늑대굴로 들어갔어. 거기서 각자 무기를 든 작은 피투성이 늑대 무리와 마주쳤지. 심지어 총도 쏘더라고. 이건 진짜 반칙이야. 아까 그 녀석만 이상하게 강한 게 아니었어. 백색 늑대굴은 실버문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살던 거대한 늑대 종족 때문이야. 붉은 늑대들은 굴 안에서 제약을 받지. 그들은 지형 이점을 차지하려면 최대한 빨리 굴 안으로 진입해야 해. 제이봇은 총 든 녀석부터 처치하고 길을 터주려 했어. 하지만 티노가 멍청이들이 죽으려고 달려드는 꼴이라며 야단쳤지. 임시 리더인 그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이번에만은 자기 지위를 따르라고 요구했어. 그녀는 길드장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 모두 무사히 데려오는 임무를 완수할 거라고 믿었어. 그게 그녀가 내건 절대 조건이자 최소한의 목표야. 속도 면에서는 그녀와 루다가 더 빠르니까 유인 역할을 맡기로 했어. 그 사이 나머지 둘은 활과 총 든 늑대들을 분담해 공격하기로 했지. 크라이는 여전히 음속 비행 중이라 멈출 수가 없어. 그는 최소한 티노가 살아있길 바라고 누군가를 방패 삼는 건 제발 아니길 바라. 저쪽에선 보전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좁은 공간 덕분에 4명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 팬텀은 확실히 강하고 단단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팀워크야. 조화가 잘 맞으면 싸움도 훨씬 쉬워지니까. 결국 온 힘을 다해 모두 쓰러뜨렸어. 기분이 꽤 좋아. 신호는 이 쌓인 팀이 강한 괴물을 이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상대는 협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녀석들이 나타나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만만했어. 비록 임시팀이지만 각자가 뛰어나서 자기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어. 말은 좀 심하게 하지만 JBD는 검 능력을 안 써도 혼자서 한 마리 상대할 정도로 강해. 그렉은 경험 많고 사람 다루는 법도 잘 알고 있고 루다는 두드러진 기여는 없지만 뛰어난 도적이자 수색 전문가야. 덕분에 티노는 괴물에게 포위될 걱정 없이 싸울 수 있어. 여기서 크라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계산이 완벽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건 그녀 생각일 뿐 사실 크라이는 아무것도 몰라. 싸우면서도 혼자서 길드장이 진짜 신 같다고 혼자 감탄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동료들과 팀이 된 후 지보스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너무 자만해서 동료들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녀석과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성장할 수 없었어. 게다가 그 청년은 떠나버렸지. 그땐 화만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동등한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니 진짜 행복해. 전투력도 쑥쑥 올라가서 결국 보스를 쓰러뜨렸어. 마지막 적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쾌감은 말로 못해. 잠시 휴식 후 그들은 이 넓은 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모두가 긴장했어. 티노는 뭔가 다가오는 걸 느꼈어. 추측하건대 보스일 거야. 이 임무들은 강력한 몬스터들 뿐이라 다들 조심하라고 했어. 그래서 형님이 살짝 겁먹어 물었지. 지금 후퇴해도 되냐고. 티노는 여기까지 무사히 왔으니 보스도 잡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 형님에게 조언했지. 안전한 임무만 하다간 발전 못한다고. 가끔은 목숨 걸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 그 말에 형님은 예전에 사급 사냥꾼 팀에서 무승부가 확실하면 전투를 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때 동료들을 너무 많이 잃었거든. 이번에 길드에 온 것도 그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과거를 잊고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티노는 크라이가 그걸 알아보고 그를 팀에 넣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촌스럽고 못생긴 새내기는 선택도 안 했겠지.
그가 원하는 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티노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자기 신처럼 믿으라고 했어. 세 명은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 처음엔 멤버를 대충 뽑았나 했는데 티노의 설득에 다 믿게 됐어. 그 형님은 막무가내가 아니고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루다는 자신이 왜 이 팀에 들어갔는지 물었어. 티노는 잠깐 살펴보더니 루다의 가슴이 너무 커서 형님이 뽑았다고 결론 냈어. 그 말을 듣고 루다는 멍해졌지만 다들 자신만만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하얀 늑대 동굴 밖에서 크라이는 동생을 찾으려 주변을 헤맸지만 보이지 않았어.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지금에서야 이 빌어먹을 장비가 조종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누가 이런 걸 만든 거냐고 욕도 하고 장비 방어력 덕분에 벽을 뚫고 보스 전기석 안으로 직진할 수 있었지. 아무리 쿵쿵 부딪혀도 끄떡없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아직 앞으로 날아가는 걸 멈출 수 없었다는 거야. 티노가 있는 곳엔 거대한 몸집을 가진 벌레가 나타났어. 땅을 툭툭 치기만 해도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아. 겨우 피했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잖아. 대충 봐서 티노는 이 녀석이 전과 달리 모자를 쓰지 않은 걸 알았어. 이게 바로 길드장이 준 1000가지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넘어야 해. 동료 셋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지비는 믿음을 갖고 돌진했지. 공격을 받아내며 방어에 성공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마치 거대한 추가 몸을 누르는 것 같아. 보스의 몸은 엄청 단단해. 그렉형이 전력을 다해 베어도 소용없어. 도리어 튕겨나갔어. 티노는 단호한 눈빛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며 계속 돌진했지. 이 모습을 보고 유다는 감탄하며 따라 배우고 싶어 했어. 이 동생은 오빠가 도끼로 반으로 부러진 검을 들고 고생하는 걸 알지만 기회를 잡으려 했어. 티노가 빠른 스피드로 돌진하다가 역공을 당했지. 상처를 입었지만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거물괴물에 두개골에 꽂아 싸움을 끝냈어. 다행히도 동생이 영약을 챙겨왔어.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썼지. 그렉형은 깜짝 놀랐어. 갑자기 검까지 부러져 긴장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 다행이라고 했지. 길드장은 그 후에 작은 괴물들한테서 빼앗은 검을 부러진 검 대신 형에게 건네줬어. 이제 길 잃은 사람을 찾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방금은 그냥 워밍업에 불과했던 것 같아. 2층의 보스는 한 마리가 아니라 다수였어. 그들은 각기 다른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지. 티노는 이젠 포기했어. 길드장이 이렇게 힘든 임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부상당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른쪽 가장 가까운 통로로 달리려 했어. 그곳은 매우 좁아서 괴물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안전할 거야. 하지만 이 생각은 곧 상대에게 간파당했어. 검을 든 괴물이 길을 막았지. 그들은 영리하고 협동도 잘하는 것 같아. 두 남자가 큰 판을 벌이려 나서서 루다와 티노가 먼저 도망가도록 막았어. 하루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죽길 원하지 않았어. 티노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하며 맨의 얼굴을 떠올렸어. 그녀는 굳은 다짐으로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동생은 괴물의 유일한 약점인 눈을 노리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지비 천풍은 다시 한번 검을 든 괴물의 공격을 받아냈어. 그 무게는 도끼 든 백호보다 무거워서 형이 한번 베었지만 크게 다쳤어. 그 후 루다가 그 자리를 대신해 표창을 눈에 던졌어. 티노는 전에 크라이가 표창으로 목표를 겨냥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생각나서 그대로 했어. 그렇게 해서 검든 백호는 눈이 다쳐 엄청 열받았지. 지비는 기회를 보고 쓰러뜨리려 뛰어갔지만 티노가 말려도 무시했어. 결국 괴물에게 진짜 죽을 뻔했지. 그는 구해달라고 사과했지만 티노가 책임을 졌어. 그때 남은 3마리는 장난 아니었어. 모두 나서서 적들을 끝장냈지. 하지만 운이 그들의 편이었어. 크라이는 날아가다가 괴물들 얼굴에 딱 맞아 겁을 줬지. 맨이 자신을 찾으러 온 걸 보고 티노는 너무 기뻤어. 젊은이는 적의 포위 속에서 이 팬텀들이 어디서 튀어나와 이렇게 강한지 의아해했어. 위협받자 검든 백호도 공격했지만 소용없었지. 맨 몸에는 방어구가 수십 개나 달려있어서 17번이나 목숨을 버텼어. 들개는 입을 벌리고 자기 공격이 튕겨나가는 걸 처음 본 듯했어. 크라이는 멋부리기 모드로 전환해 방어구 전투력을 폭발시켜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어. 이게 바로 레벨 8 사냥꾼의 능력이구나. 크라이는 멋져 보이려고 계속 연기했지. 그런데 의외로 방금 공격에도 검든 백호는 멀쩡했어. 자기 자신도 뭐가 뭔지 몰라 멍해 있었지. 사실은 아직 준비 안 된 상태라서 저건 그냥 멋부리기용 공격이었어. 활과 총 든 놈들을 보니 이번 싸움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냥 신경 끄자. 일단 구출부터 하자. 우선 네 명만 무사히 데려가면 그게 행복이지 뭐. 갑자기 매니목에 있던 방어구를 벗으니 괴물들이 겁먹어 움직이지 못했어. 그 청년은 그걸 하늘로 던지고 폭발시켜 연막을 만들었고 티노가 동료들을 데리고 도망쳤어. 지비가 티노가 너무 느리다고 재촉했지만 유다가 혼냈지. 크라이가 일부러 뒤에서 티노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뒤처진 거였어. 길드장이 또 나타나 구해줬어. 동생은 그때 악당들에게 팔려갈 뻔했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기뻤어. 맨과 동료들이 티노를 구해줬거든. 그때부터 쭉 고마워했고 특히 크라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 탈출 후
모두가 티노가 모두의 목숨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됐어.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맨에게 칭찬받길 원했지. 동생이 이렇게 지쳐 보이니 티노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었어. 그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크라이에게 치료를 부탁했어. 크라이는 항상 방어구를 챙기고 다니는 다정한 언니라 금방 회복시켜줬지. 그렉 형도 매니 괴물들을 다 잡았는지 물었어. 아직 아니야.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어. 모두 길드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데 길드장은 길을 몰라서 탈출구가 어디인지 전혀 몰랐어. 크라이가 처음 방어구 수련을 시작할 때를 떠올리면 친구들이 엄청 신기했었지. 그가 이렇게 많이 모을 줄은 몰랐어. 미는 그냥 무작정 산 거라고 웃으며 넘겼지. 하지만 리는 팀에서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이야. 크라이를 정말 아끼니까 자기한테도 좋은 보물로 골라달라고 부탁했지. 그가 흔쾌히 약속했어. 다음에는 꼭 선물해주겠다고. 듣고 나서 질투도 나서 권리를 주장했지. 민의 여동생은 리더의 열정이 결국 빛을 발한 걸 보고 흐뭇해했어. 그동안 보물을 충전하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 라고 생각했지. 시키가 신기한 가방을 보고 친구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 민이 설명해줬지. 이건 매직백이라서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그걸 듣고 시키도 좋아했어.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 같아서 분명 비싼 물건일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싸. 초콜릿만 담을 수 있거든. 다른 건 넣으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애들은 이 보물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리는 예쁜 반지를 발견했지. 장식 삼아 착용해봤는데 뜻밖에도 반전 효과가 있어서 친구가 갑자기 뒹굴었어. 일어서는 순간 또 뒤집히고 말았지. 리에게는 너무 아파서 울 것만 같았어. 착용하면 균형 감각이 사라진대. 그래서 넘어졌던 거야. 시키는 크라이와 자신이 안쓰러웠어. 그가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걸 보며 부러워했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큰 충격에 무너졌을 테니까. 어느 순간 반짝이는 붉은색 검을 발견했어. 자기와 딱 맞는 것 같았지. 누가 이 보물이 저주받았다는 걸 알았겠어? 잡으면 이성이 사라지고 무차별 난도질을 하게 된다고 해. 다행히 우리 팀에 아은이가 있어서 그 녀석을 막아줬지. 우리 친구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 검을 들면 미쳐버리는데 평소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해. 현실로 돌아와서 민이 여전히 앞장서고 있어. 우리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임의로는 복잡한 교차로가 많아. 게다가 민은 길치라서 얼마나 왔는지 감도 안 잡혀. 모든 게 똑같아 보여서 구분하기도 힘들어. 다른 애들은 당연히 리더 앞에서 먼저 가겠다고 못해. 민은 왜 티노랑 루다가 앞서서 길을 찾지 않는지 궁금해해. 도둑이라는 직업 때문인 것 같아. 귀여운 동생이 자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 위험한 곳에 밀어넣었으니 누가 화 안 나겠어. 민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하나 고민했어. 그러고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지. 티노가 대답했어. 리더 마음을 읽으라고. 이건 훈련이라고. 크라이는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지. 탈출하려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동생이 오해했거든. 민우도 백랑굴 지도를 살펴봤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지. 돌아가려면 분명히 방금 보스굴을 지나야 할 거야. 그에게 모두가 조금씩 깨달음을 얻었어. 방법이 없어. 민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걸어야만 해. 운명은 결국 행운에 달렸으니까. 루다는 진짜 길드장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고 싶어해. 크라이 주인공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걸어가. 그런데 뜻밖에도 실종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어. 누구든 눈물나게 감동했지. 어떻게 길드장이 그들을 찾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민우가 나서서 모든 게 다 크라이가 계산한 계획이라고 뽐냈어. 그러니까 그냥 따르라고 했지. 우리 청년은 상황을 제대로 모르더라고. 겨우 정신 차려서 아, 저 애들은 구출해야 할 사냥꾼들이구나 하고 깨달았지. 모두 살아있었지만 완전히 지쳐있었어. 회복약을 하나씩 주고 나서 팀 리더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 동생은 그가 길드장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지. 크라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그는 그저 우연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민우가 엄청 칭찬했으니 겸손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회복약을 마신 사람들은 상처는 나았지만 체력은 여전히 바닥이었어.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크라이는 초콜릿이든 보석을 꺼내서 모두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지. 그게 또 인상적이었어. 민우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거든. 민우는 길드장을 더 사랑하게 됐어. 모두를 잘 챙기니까. 진짜 대단한 놈이지. 쓸모없는 우리 팀만 구한 게 아니라 상황마다 개그도 치니까 모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게 도와주고. 민우가 제일 많이 먹어서 좋겠군.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거야. 다 크라이가 밥 잘 챙겨줘서 그렇지. 그래 형은 레베로 팀이 아직 살아있다니 운이 좋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몬스터가 강해도 다바오가 자기 팀이 그 팬텀 테러리스트 때문에 엄청 충격받았다고 했거든. 주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다들 5레벨인데 저 가면 쓴 늑대 4마리를 이길 수 있어야 하잖아. 그때 비밀이 밝혀졌지. 그 늑대들은 보스가 아니라 부하였어. 하나의 몬스터가 그들을 쓰러뜨렸는데 얼굴을 가린 팀원이었어. 그는 원한의 속성이고 이런 곳에 있으니 더욱 강력했지. 그는 아마 실버문이 보전 안에 남긴 저주일 거라고 생각했어. 사냥꾼에게 죽임당한 마수들의 원한이 점점 강해지고 지금이야말로 폭발의 혼란을 만드는 시점이야.
크라인은 듣고 완전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 그 오레벨 팀은 자기 전투력을 믿었지만 팬텀 앞에서는 모기만도 못했지. 힘 차이가 너무 컸어. 다가오는 그 인간형 괴물이 청검 칭호자와 비슷한 힘일 거라고 봤어. 크라인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청검은 말썽꾸러기였으니까. 거기저기 있으면 벌써 달려가서 싸웠을 거야. 그는 지금 제국에서 가장 강한 천재검사야. 검성에게 직접 전수받은 정통 검술을 배우고 그걸 발판 삼아 모든 검술 기술을 마스터했지. 원한의 화신도 강하지만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고작 검은 개미 수준이야. 그리고 그 녀석은 여기 없으니 민우는 어림도 없고 민우는 사레벨 뿐이니까. 크라인은 악당이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자고 했어. 이미 지원 요청했으니까. 다바오는 말하길 그 괴물이 전에 장난치려던 거라 아직 살았지만 이번에 마주치면 분명 죽을 거라고 해. 루다는 무서워서 길드장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길드장은 뭐든 따르라고 했어. 우선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청년이 임무를 티노에게 넘겼는데 티노는 깜짝 놀라서 걔랑 비교하면 나는 쓰레기라니 어떻게 리더십을 빼앗아 라고 말했어. 걔는 정신공격 기술을 썼어. 이걸 봐. 경험 쌓으라고 하는 수업이야. 너무 어렵다 싶으면 내가 나서지. 듣고 티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가장 빠른 길로 탈출하려 했어. 그 누나 다리 통증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 평범하게 달릴 수 있어. 크라인은 너무 빨리 가지 말라고 했어. 부상자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빨리 가면 따라오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거의 밖에 나왔을 때 모두 기뻐했어. 반대편 팀명도 혹시 강한 괴물이 나타나면 방패가 되려고 했어. 티노는 길드장이 있으니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 했지. 누굴 버릴 수 있나.